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먼저 그 이화 혁신 이화인가요? 혁신 이화 시리즈 특강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저는 아까 저기 그 설명해 주셨듯이 동물 그 소리를 이용한 동물의 의사소통, 크게 보면은 행동 생태학, 진화 생물학, 그다음에 음향학, 생물 음향학,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인가 그 생명과학 전체 그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 할 것 없이 그 이렇게 교수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지원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딱 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몇 살인 것 같아요? 예, 39이었어요. 39. 예, 거의 39.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수가 되면은 39, 40 정도이거든요. 저도 그 나이에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석사, 박사, 그다음에 포닥 1, 포닥 2, 포닥 3 뭐 이렇게 쭉쭉쭉 계속 나가요. 연구원 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교수가 되는 게 이제 최대의 목표, 인생 최대의 목표이고 교수가 되면은 이제 모든 일이 잘 끝날 것이다, 뭐 잘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교수가 이제 딱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 깨닫는 일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이제 뭐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그것을 또 바로 이제 깨닫게 돼요. 특히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실험실도 세팅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려면 연구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는 정말 연구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덥석덥석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돈만 준다 하면은 뭐 이런 연구도 해보고 저런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무사히 제가 그 저기 부교수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어, 일단 시간을 벌었잖아요.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구를 시작한 시점서부터 이 논문 발표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논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한 몇 년 전에 다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조교수가 된 아니 부교수가 된 시점 2012년 이제 이때쯤에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논문 쓸 것들이 쭉 있었고 어 이제 그러고 그 약간 좀 한숨도 돌리고 뭐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삶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연구비 주는 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연구 그런 연구를 그 하다 보면은 어, 정말 이렇게 몸이 지쳐요. 관심도 없는데 몸도 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논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좀 이렇게 큰 마음을 먹었어요. 최소한 몇 년 정도의 그런 뭐 연구 결과는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니까 한 몇 년간만이라도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때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골라서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이 일을 이 연구에 집중을 해오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만 한번 쭉 해보겠다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개구리 그다음에 수원 청개구리 연구인데 이 수원 청개구리는 이게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 사실 멸종 위기종 연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야생에 살고 있는 그런 숫자가 적으니까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동물 행동 연구자가 밖에 나가서 연구를 하려면은 일단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기록도 하고 뭐 자료도 얻고 뭐 논문도 쓰잖아요. 근데 볼 게 없는데 멸종 위기종이니까 볼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연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멸종 위기종 연구는 아마 이게 저 말고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승진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신 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으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막상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멸종위기종 연구하시는 분이 또 없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내가 뭐 하여간 뭐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약간의 사명감도 느끼고 이런 수원 청개구리 그 멸종 위기종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도대체 내가 어떤 동물을 연구를 하고 있는가 동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수원 청개구리의 그 노래하는 그런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들으시면 절대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시험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그 이건 죄송합니다. 이게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두 종의 청개구리이고요. 두 종이 굉장히 유사해요. 두 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구별하기 힘들 것이고요. 또 이렇게 야외에서 보면은 이 두 종이 거의 비슷해요. 그 생태 행동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질문이 시작을 되는데 일단 한번 이 두 종의 노래를 들어볼게요. 먼저 들려줄 노래는 청개구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청개구리의 노래를 봄의 한국의 소리 또는 봄의 농촌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돼요. 심지어 이 뒤에 야산이 있고 앞에 약간의 이렇게 연못 같은 정원 그런 그 아파트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청개구리가 발견되거든요. 봄에 조금만 운전해서 나가면은 그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 소리가 이 청개구리의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 노래가 그 한국의 소리, 이 봄의 한국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과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이제 구별할 수 있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청개구리의 노래는 이건 수원 청개구리 노래예요. 그래서 살짝 틀려요. 살짝 속도도 조금 느리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높아요. 예, 그래서 잘 그 두 종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종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어,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청개구리 꽥꽥 빽빽빽빽 하고 그다음에 수원 청개구리 약간 좀 높죠. 약간 금속성 소리가 나죠. 이렇게 깽깽깽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발음이 틀린데 근데 지금 이놈이 지금 되게 우스꽝스럽게 노래를 해요. 이 노래 안에 들어가면은 이 모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 모를 붙잡고 올라가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청개구리는 논에서 뭐 그냥 앉아서 이 논둑 같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지금 이놈은 이게 뭐 그 논 안에서 이 별 붙잡고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어, 제가 이 수원 청개구리 연구, 이게 멸종위기종 연구를 이제 시작하기로 결심을 딱 했을 때 2012년도에 그 도저히 저 혼자서 이런 수원 청개구리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 위기종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기껏 해봤자 한 우리나라 전국에 한 몇백 마리 정도밖에 없다고 아마 생각되었었어요. 그래서 과연 야외에 나가면은 이놈이라 그 얼굴이나 구경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저 혼자의 노력 아니면 저와 그 대학원생들만의 노력으로는 이 수원 청개구리 연구를 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고, 자 그래서 제가 손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 혹시 어린이 과학 동화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동화 사이언스의 이렇게 이런 그 자매지예요. 어린이 과학 동화와 같이 이제 거기 아는 기자분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수원 청개구리 이 멸종 위기종 연구를 하고 싶다. 근데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좀 이렇게 그 어린이들과 그 엄마들이 같이 와서 수원 청개구리 노래를 듣고서 어디에 있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면은 나 이제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뭐 흔쾌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 탐사대를 조직을 했고 첫 해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그 당시 한 80 몇 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근데 거의 그 다음부터 거의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이 수원 청개구리 탐사대에 그 참여하는 인원수가. 그래서 올해에는 무려 2,300명 정도가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이화여대에서 이 발대식을 했어요. 올해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과천과학관에서 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발대식 때 그 저의 모습인데요. 이 뒤에 보신 게그 보이시죠? 이렇게 그 아까하고 똑같은 그러한 이렇게 슬라이드인데 이쪽에 그 수원 청개구리하고 이 청개구리의 이 기본적인 행동 생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그 논에 가서 이 두 종의 소리를 녹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탐사대에 대한 교육을 바로 실시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밖에 나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렇게 알려줘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그 야외로 나가죠. 이제 그러면은 잘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 이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예, 그냥 뭐 아무 소리만 들리면 아 수원청개구리다 무조건 달려가고 사실 전혀 그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저와 저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여기 그 어린이 과학 동화 기자분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강의실에서의 그런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바로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현장 교육을 제가 전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스케줄인데요. 뭐 하여간 이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에 제가 한 5월 달부터 한 6월 초까지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저와 저 학생들이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 수원청개구리를 어떻게 탐사를 하는가 이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한번 이렇게 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지만은 진짜로 탐사를 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현장 교육에 오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 낙오되고요. 근데 여기 왔던 분들은 굉장히 잘 해요. 현장 교육에서 어떻게 탐사를 하는가 뭐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청개구리 이거 잡아서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좀 간단한 그런 행동 그다음에 생태 설명해주고 저희의 그 모든 그런 탐사는 이 핸드폰으로 해요. 이 핸드폰이 참 그 저의 이런 연구를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정말 몰라요. 제가 믿는 것은 그분들이 보낸 자료만 믿어요. 이제 그분들이 반드시 저는 이렇게 반드시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 다음에 소리를 녹음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GPS 핸드폰에 그 GPS 기능 있죠. 그것을 같이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같이 있을 때만 저는 그것을 정당한 자료로 인정하고 그런 자료만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디를 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더 좋아해요. 이게 또 비가 오면 또 청개구리도 많이 노래하고 이게 또
일단 이렇게 그 비가 오면은 이게 자연에 더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원청개구리로만 10회 정도 이렇게 그 매년 나가고 그 외에 또 그 매미 탐사로 한 10회 정도 이렇게 현장 교육을 이렇게 갔습니다 매년. 그 이 어린이 탐사대 그 수원청개구리 탐사대에서 이 보낸 자료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그 탐사대원 일반인들이 그날 밤 한 몇 시간을 비워놓고 굉장히 그 밤에 으슥한 곳에 농촌에 논에 한적한 곳에 가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이게 아니, 사실 위험하진 않지만은 위험하다고 느껴요. 이제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렇게 아빠랑 같이 간다던가 아니면은 한 몇 팀이 짜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요. 그래서 한 몇 집이 서로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그러니까 한 뭐 많은 경우에는 한 열댓 명까지 이게 적어도 4명 정도 그래서 열댓 명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한 3, 40분 뭐 많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교외로 나가야 해요. 주로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렇게 논들이에요. 최소한 5군데에 거기에서 서가지고 제가 요구한 대로 다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자료를 쭉 모아서 저한테 보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게 5번 그렇게 이게 하룻밤에 그게 5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노력과 몇 사람의 운전과 몇 사람의 뭐 저녁, 뭐 핸드폰, 뭐 그다음에 또 그게 또 오면은 또 저희가 또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점 하나 하나가 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이렇게 노력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정말 그 열정이 딱 드러나는 그런 결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의 그 현 주소 지금 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저기 밑에 보시면은 얘가 그 청개구리이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보면은 뭐 3, 2, 1, 0이에요. 혹시 노래 가보신 분 있나요? 그 봄철에 이렇게 딱 가보면은 막 청개구들이 막 노래를 하면은 노래를 많이 하면은 하도 많이 노래를 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창이라고 해요. 합창. 예. 합창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은 개구리들이 청개구리들이 이 합창을 하게 되면은 그게 3이에요. 3. 예. 그래서 셀 수가 없을 정도의 개구리들이 노래한다. 이제 그런 상태가 3이고요. 그다음에 0은 당연히 뭐 없는 거죠. 하나도 노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노래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래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간 한 마리도 노래 안 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1하고 2는 이제 그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씩 노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서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뭐 이렇게 제가 셀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2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노래를 해서 여러 마리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겹쳐요 노래가 빼빼 빼빼 이렇게요. 겹치는 상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라고 해요. 그러면 딱 보면은 이 청개구리 보면은 합창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0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위에 빨간색은 이게 수원청개구리이거든요. 앞으로 빨간색은 계속 수원청개구리예요. 수원청개구리의 그런 그 이 노래 활동을 보면은 3은 없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0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 같은 논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청개구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의 소리, 봄의 한국의 소리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지만은 수원 청개구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그 정말 그 전국에 몇 마리가 있을 정도 그 셀 수 있을 정도로 이 숫자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두 종이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는
하나는 그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은 이 두 종이 서로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한 종은 굉장히 흔하고 다른 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의 질문은 뭐냐면은 왜 두 종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제 연구 주제예요. 제 연구 주제예요. 뭐 서로 다른 종이니까 뭐 다른 길을 간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생긴 거에서 그 다음에 뭐 서식지 살아가는 거에서 이 두 종이 너무 유사한데 왜 한 종은 잘 살고 있고 또 한 종은 그렇지 않은가? 사실 이것은 어, 저희 그런 진화 아니면은 동물 행동에서 또 생태학에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종이 지금 그 어느 한 지역에 같이 살고 살 수 있는 방법, 일종의 공존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공존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이렇게 생긴 도마뱀인데 이 지역에 이게 그냥 같은 숲이거든요. 같은 숲. 이 숲에 이 도마뱀이 무려 한 7종 정도가 같이 살고 있어요. 서로 완전히 비슷한데.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이 한 지역에서 그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소서식지를 서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이지만은 나는 낮에만 활동하고 뭐 다른 종은 뭐 밤에만 활동한다. 그다음에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 꼭대기, 예? 그 나무 꼭대기에서만 거기서만 주로 활동하고 이런 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면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 사용하는 공간이 그런 미소 공간이 이걸 우리가 니치라고 불러요. 이게 그 경제에서 많이 들어보는데 사실 이게 생태학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 생태계 내에서 이게 특정한 그러한 니치를 찾아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은 서로 다른 종이라 하더라도 이런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7종이나 되는 도마뱀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한 몇 갈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이 좋아 보이죠. 네?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내쫓지 않고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게 공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종들이 서로 경쟁 관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경쟁이 아니었다면은 이 두 종은 겹쳐서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공존과 이 경쟁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종들이 이런 경쟁 속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런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특정한 그 미소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있고 이 수원 청개구리가 있는데 혹시 이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유사한 두 종이거든요. 형태라든가 행동에서 구별할 수가 없는 이 두 종이 논이라는 한 공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은 나무 위 아니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작은 이런 미소 서식지 혹시 이런 서로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 논 하나예요. 보면 이게 논둑이고 이 논둑에 뭔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LED 있죠, LED. LED를 이 논둑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3m 간격 이렇게 쭉 박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맞은편에도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논에서 어느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구리가 노래를 한다. 이제 그러면은 그 개구리가 이 청개구리가 논의 어느 지점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0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논둑이에요. 논둑.
논둑이고 그다음에 이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는 논의 안쪽이에요. 논의 안쪽. 그래서 이 청개구리를 보면은 거의 논둑 아니면 논둑에서 한 5m 이내에서만 노래를 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 수원 청개구리를 보면은 논의 안쪽에서 노래를 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은 수원 청개구리이거든요. 이 수원 청개구리는 주로 이렇게 논의 안쪽에서 노래를 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혹시 여기 철책이 뒤에 쭉 있는데 우리가 주로 연구를 한 장소가 이 파주 임진각 근처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요즘 말로 리얼해요. 그래서 막 기관총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많이 와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가 아직 여기에 살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바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우리 저기 여기 마포 서대문. 제가 듣기로는 이 그 옛날에는 이 이화여대 밖이 논이었다고 그래요. 어쩌면은 이 장소가 수원청개구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은 이 서울이 지금 현재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장소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기 파주에 많이 있고 저기 밑에 평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한 가운데가 여기에요. 그리고 김포에도 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은 서울이 아마 가장 최고의 소식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 수원 청개구리의 이 서식지가 이 불운하게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 뭐 경기도이거든요. 경기도 충청도. 그래서 일단 인간에 밀렸어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청개구리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같은 논에서요. 같은 논에서 보면은 이 두 종이 서로 논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면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이것이 이 두 종이 그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사실일까?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난 수원 청개구리인데 나는 원래 논 한가운데가 좋아. 나는 저기 저 청개구리랑 전혀 상관없이 난 논 한가운데가 좋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제거 실험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청개구리가 여기 있고 이 수원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개구리를 노래한 애들 다 이렇게 잡아서 뭐 한쪽으로 잠깐 치워 놨어요. 그런 다음에 수원 청개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이 반대로 청개구리가 쭉 있는데 이 수원 청개구리를 다 치웠어요. 그런 다음에 청개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보면은 이 청개구리는 뭐 수원 청개구리가 있건 없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계속 노래를 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수원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청개구리를 제거하잖아요.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논의 그 이 가장자리도 이동을 해요. 논의 가장자리. 다시 말해서 이 논둑 있는 쪽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가 노래하는가 노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논 있죠. 이게 논에다가 이게 스피커를 틀어요. 그래서 스피커에다가 이제 스피커니까 내 마음대로 노래를 틀 수가 있거든요. 뭐 가요도 틀 수도 있고 뭐 청개구리 노래를 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귀뚜라미 노래를 틀 수도 있어요. 귀뚜라미는 그 논 근처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귀뚜라미 노래를 틀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귀뚜라미 노래를 틀면은 수원 청개구리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청개구리거든요. 청개구리 노래를 틀으면은 얘들이 논의 안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바깥쪽에 있다가 이게 바깥쪽에 있다가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 청개구리 노래를 들려주면은 이렇게 논의 안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거 실험의 결과나 아니면은 이 재생 실험의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 청개구리를 굉장히 의식한다. 청개구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종의 경쟁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지금 한 종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건 일종의 경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이 그 서로 상대방한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청개구리가 수원 청개구리한테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것은 논에서만의 경쟁, 논에서만의 이게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논 말고 그 논 주변의 공간에서도 이 두 종이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공간에서는 이 두 종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적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청개구리 뭐 하고 수원 청개구리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조그만 놈이 뭐 이렇게 저기 그 숨으면 풀밭에 숨으면은 뭐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잘 찾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청개구리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철사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제 이게 안테나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무슨 이렇게 금속 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노란 것을 들고 이렇게 뭘 쏴요.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쏴요. 그러면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여기에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들려요. 그 여러분들이 그 스키 타잖아요. 저런 스위스라든가 북유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 스키 타는 사람이 이렇게 눈 속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구조대가 가서 이제 구출하는데 이것을 들고 와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스키복 있죠. 스키복에 이런 금속판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눈사태를 당하면은 그 이제 이런 구조대가 나타나서 이런 마이크로웨이브를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키복에 와서 부닥치게 되면은 저 밑에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알고서 이제 구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를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 혹시 질문 아마 저기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 청개구리한테 이렇게 부착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팬티를 입혀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팬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첫살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걔들한테 입히는데 그 우리 사람의 체격이 다 다르듯이 이 개구리들도 이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팬티도 이렇게 아주 그 각 개구리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딱 맞게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 만들면은 이게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꽉 조여가지고 이렇게 혈액 순환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시간마다 체크를 해요. 여기 보면 이게 이 빨간색이 수원 청개구리고 그다음에 이게 녹색은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이 그 청개구리는 있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주로 여기 보시면 한 저녁 밤 7시쯤 있죠. 이제 그때 되면은 논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논에서 나와서 이 나무라든가 논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원 청개구리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 4시, 오후 4시, 3시, 4시 이때쯤에 이동을 해요. 논으로. 저는 이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낮에는 포식자가 있어요. 포식자가 새들이 돌아다니고요. 실제 저희가 이 수원 청개구리가 포식자의 낮에 그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원 청개구리가 낮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다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같은 장소예요. 강원도 원주시 같은 장소인데 이 왼쪽은 같은 장소에서 한 오후 6시쯤 이렇게 환할 때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2시간 후. 잘 들어봐요. 누가 노래하는지.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 녹음질이 좋지가 않은데 전부 다 수원 청개구리만 지금 노래하고 있고요. 그 같은 장소인데 2시간 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별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낮에는 거의 수원 청개구리만 노래하는데 이 밤에는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같이 노래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 노래 일찍 가는 이유가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청개 청개구리의 방해 없이 혼자서 수원 청개구리들만 노래를 해서 번식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좀 이렇게 좀 비참한데 여기를 보면 더 비참해요. 그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하고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게 tree frog예요. 주로 낮에 휴식을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tree frog라고 하는데 역시 청개구리를 보면 정상으로 행동을 해요. 보시면은 오후 시간을 거의 다 청개구리 그 나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 밤 되면은 저기 논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도 나무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나무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청개구리 때문에 이게 주로 오전 시간에 가요. 오전 시간에 가다가 정확히 11시쯤에 11시 보니까 1시간 전이에요. 청개구리가 오기 1시간 전이에요. 그때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수원 청개구리가 얼마만큼 청개구리를 의식하면서 지금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의 그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청개구리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해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수원 청개구리는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붙잡고 노래를 하는데 사실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귀엽다, 재밌다 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저는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현 주소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와 같이 논둑에서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수원 청개구리만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한테 같이 있는 장소에서는 청개구리한테 쫓겨서 논 안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논 안에는 이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노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벼를 붙잡고 올라와서 노래를 하는 것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노래하는 자세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수원 청개구리의 지금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작년서부터 이런 수원 청개구리 복원 사업을 수원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수원 청개구리인 이유가 수원시에서 처음 기재됐기 때문에 이게 수원 청개구리고 우리가 복원하는 장소가 이 처음 기재했던 장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올해 저희가 이 수원 청개구리가 사실 겨울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겨울을 이렇게 무사히 나야 되는데 한 4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수원 청개구리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잘 살아났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유독 이 장소만 여기 이 1월 저수지거든요. 이 장소에서만 수원 청개구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 정말 그게 뭐 애간장을 녹는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5월 18일쯤 그때 처음으로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 1월 저수지에서 노래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최대 한 11마리까지 무사히 겨울을 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복원했다는 이렇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네이버 메인에 떠가지고 막 엄청난 좀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또 일반인들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일을 결심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수원 청개구리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를 그냥 실험실에서만 있지 않고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그런 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 일종의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탐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가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글을 한 편씩 꼭 써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나의 자연 생태 탐사기라고 붙였는데 그 유홍준 교수님 그 있잖아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가 그 본땄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그 문화유산 대신 저는 자연 생태만 이렇게 탐사를 해요. 근데 물론 뭐 문화 그런 그 인문 그쪽하고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이 보시면은 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브런치에 제 글을 계속 이렇게 그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얼마 전에 그 파주의 장명산 뭐 거기에서 이 수리부엉이 얘가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완전 탈진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이 수리부엉이를 그 경기도 그 재활 그 야생동물 보호센터 거기에서 이렇게 재활 한 달 동안 재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래 살고 있던 장소에 얘를 이렇게 방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의사인데 그냥 이 재활 과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간이 우리에 아까 그 수리부엉이를 지금 넣어서 그 얘들이 이 수리부엉이의 집 근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수리부엉이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 봄에는 여기 이 절벽에서 이 둥지를 틀고 이렇게 번식을 해요. 우리가 갔을 때 암놈이 날아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암놈이 날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게 순놈을 이게 재활한 그런 순놈을 지금 방사하는 장면이고요. 방사한 다음에 그 이 두 암컷 수컷 이 둘이 지금 잘 지금 지내고 있다. 그런 지금 보고가 지금 계속 오고 있고요. 왜 수컷이 그 탈진돼서 이 절벽에 떨어졌을까? 아니 샌데 걔들이 절벽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혼으로 봤어요. 정말 새들도 이혼해요. 그 결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혼해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이 수리부엉이의 결혼과 이혼인데 보통 이 수리부엉이가 처음에 짝을 맺잖아요. 그런데 첫 해 번식을 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한번 동거를 해서 같이 살아보고 번식 뭔가 안 맞는다 이제 그러면은 이혼으로 가요. 이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재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직접 그 보고 듣고 느끼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사진도 그 제가 찍은 걸로만 그런 내용만 저희가 갖다 놔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쭉 그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 혁신이와 시리즈에서 그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 그 뭐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 아니면은 이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연구 그다음에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도 한번 뭐 제가 이렇게 쓰는 글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실험실에만 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대륙의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글로 옮기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